자, 여러분,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분석해 볼 이 자료 진짜 흥미롭습니다. 무슨 흡인력, 장난 아닌 메디컬 드라마 대본 같거든요? 보통 조선시대 의학 하면 점잖게 수염 쓰다듬으면서 한복 입고 진맥 짚는 조용한 장면 딱 떠오르시죠? 근데 오늘 다룰 이 기록들을 보시면 와, 그 고정관념이 완전 산산조각 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상식을 살짝 한번 시험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과연 조선시대에도 우리가 아는 그 현대적인 의미의 암치료라는 게 있었을까요? 에이, 수술실도 없고 항암제도 없던 시절인데 당연히 없었겠지 싶으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문헌을 보면 당시 의사들이 병과 싸우고 환자의 삶을 대하는 방식이 놀랍도록 현대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해답을 쥐고 있는 문헌이 바로 조선 숙종 때 의의였던 이수기가 남긴 역시 만필입니다. 이게 그냥 지루한 이론서가 절대 아니에요. 영의정부터 노비까지 이수기 본인이 평생 진료했던 130건의 생생한 의료 현장을 싹 다 기록한 실전 임상 에세이입니다. 의사랑 환자의 팽팽한 기싸움, 가족들의 눈물, 심지어 의사들끼리의 치열한 경쟁까지 고스란히 담겨있는 말 그대로 궁극의 리얼 메디컬 드라마인 셈이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조선의 닥터하우스. 이숙이라는 인물 정말 독특합니다. 거칠에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무서울 정도로 솔직한 진단, 그리고 환자가 일단 사는 것 자체를 최우선으로 여겼거든요. 미드에 나오는 그 까칠하지만 천재적인 의사, 닥터하우스. 딱 그 자체예요. 동의보감이 아주 정석적인 이론서라면 이 책은 형식 파괴, 그냥 붓 가는 대로 쫙쫙 써내려간 실전 매뉴얼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오진이랑 실패 기록이에요. 보통 잘 나가는 명의들은 자기 성공담만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수기는 자기가 처방을 잘못해서 환자가 죽은 케이스나 내 약이 안 듣네 하면서 자책하는 모습까지 진짜 가감없이 싹 다 적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후배 의사들이 자기랑 똑같은 그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려는 진짜 의학 발전을 향한 위대한 희생정신이었던 거죠. 두 번째 파트, 레고와 젠가의 의학입니다. 현대의학과 조선의 전통의학이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의약품은요, 단일 성분을 쫙 추출해서 특정 질병이라는 타겟 하나만 쏙 빼내는 젠가 게임 같아요. 엄청 명확하고 날카롭죠? 반면에 조선의 의학은 여러 가지 크기와 모양의 약재들을 환자 상태에 맞춰서 척척 조립하는 레고에 가깝습니다. 환자 개인의 환경이나 맥락 같은 조각을 하나하나 조합해서 맞춤형 치료법 하나를 떡하니 조립해내는 거죠. 하나의 타깃만 정밀 타격하는 현대의학의 젠가 방식, 물론 훌륭하죠. 하지만 조선의학의 이 레고식 접근은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완전 똑같은 복통 환자, 두통 환자라도 완전히 다른 형태의 약을 조립해주거든요. 이 사람이 뭐 과식을 했는지 아니면 최근에 스트레스를 확 받았는지 원래 체질이 열이 많은지 이런 거에 따라 엄청 유연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증상이 같아도 원인에 따라 맞춤형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진짜 스마트하지 않나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인삼의 양날과 타이밍. 우리 한국인한테 너무나도 친숙하고 최고의 영양으로 꼽히는 인삼,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수기는요, 이 인삼이 환자 상태에 따라 결과가 극과 극으로 나뉘는 양날의 검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출산 후유증이나 기력이 바닥나서 사경을 헤매는 진짜 약한 환자들한테는 인삼은 생명을 구하는 그야말로 신선의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건강하고 돈 넘쳐나는 부자들이 그냥 몸보신 좀 해보겠다고 인삼을 오남용한다? 그러면 수명을 깎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고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약재라도 내 몸에 안 맞으면 말짱 꽝이라는 거. 맞춤의학의 진수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죠. 이어서 그가 엄청나게 강조했던 타이밍의 철학이 등장하는데요. 요즘 우리 병원 가면 어때요? 빨리 낫게, 당장 약 줘라, 즉각적인 조치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수기는 병의 기세가 한창 막 치솟을 때 섣불리 약을 들이부으면 오히려 병이 단단히 꼬인다고 봤어요.
환자가 옆에서 막 조급해 죽으려고 해도 의사는 태산처럼 버티면서 병세가 딱 꺾이는 그 결정적인 순간, 즉 터닝 포인트를 묵묵히 기다렸다가 개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각적인 해결책에 너무 익숙해진 우리한테 묵직한 메시지를 던져주죠. 자, 그럼 이렇게 신중했던 조선의 의사들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난치병 앞에서는 대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네 번째 파트, 마음을 고치는 전인 치료입니다. 현대의학의 완화의료라는 개념 아시죠? 말기 암 환자분들에게 무리하게 항암 치료해서 몸을 망가뜨리기보다는 고통스러운 증상을 관리해주고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돕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수기는 이미 그 옛날 조선시대에 암 의심 증상인 적괴에 걸린 쇠약한 환자들한테 이 완화의료랑 똑같은 접근을 했습니다. 이 병은 완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쿨하게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기운을 보충해주며 질병과 잔잔하게 공존하는 지를 택했던 거죠. 이 현대적인 말기 암 환자 관리 차트랑 조선시대의 의학 기록이 완벽하게 겹쳐진다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젊고 체력 빵빵한 환자한테는 공격적이고 센 약을 썼지만 오늘 내일 하는 위중한 노약자한테는 당장의 괴로움만 덜어주는 보존적인 치료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썼습니다.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려는 기술이 아니라 남은 삶을 최대한 온전히 누리게 해주려는 그 깊은 통찰력, 진짜 대단하죠? 게다가 이수귀는 겉으로 보이는 몸만 고친 게 아닙니다. 이른바 내러티브 메디슨, 그러니까 환자의 인생 이야기 그 자체를 듣고 치료하는 방식을 실천했어요. 한 번은 온몸이 퉁퉁 붓는 병에 걸린 할아버지가 찾아왔는데 여기서 그냥 이뇨제 띡 주고 끝냈을까요? 아니요. 이 할아버지가 60년 동안 해로한 아내를 최근에 잃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상실감 때문에 가슴속에 콱 뭉친 마음의 화를 풀어주는 심리적인 약을 처방해서 부기를 싹 가라앉혀요. 병을 그냥 고장난 기계 보듯 한 게 아니라 환자 삶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바라본 정말 완벽한 전인 치료 사례입니다. 자, 분위기를 살짝 좀 바꿔볼게요. 이 기록을 읽다 보면 아주 아찔하면서도 빵 터지는 대형 의료사고 해프닝도 하나 나옵니다. 5번째 파트, 기적의 오처방, 땅강아지 에피소드입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죽어가는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약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수기가 돈 안 드는 민간요법으로 붓기 빼주는데 탁월한 땅강아지를 구워서 하루에 딱 7, 8마리씩만 먹어라 이렇게 처방을 해줍니다. 근데 심부름을 온 아둔한 여중이 이걸 70, 80마리로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결국 이 불쌍한 소녀는 매일 140마리에서 160마리의 벌레를 씹어먹는 엄청난 과다복용을 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소변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온몸에서 누런 땀이 줄줄 흐르더니 기적처럼 병이 싹 나아버렸습니다. 대박이죠? 이 황당하고 기가 막힌 해프닝 앞에서 이수기는 이렇게 촌평을 남깁니다. 참 속에 거짓이 있고 거짓 속에 참이 있다. 자기가 아무리 날고기는 명이라도 이 인체의 신비와 한치 앞을 모르는 질병의 예측 불가능성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인간의 끈질긴 생명력, 그리고 예상을 빗나가는 의료 현장의 그 아이러니를 유쾌하게 찰떡같이 포착해냈습니다. 자, 이 모든 지식, 기술, 유연성,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이수기의 단 하나의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파트, 내 가족의 병이라면입니다. 환자 가족들이 의사 진단을 의심하면서 선생님, 딴 약 좀 써주시면 안 돼요? 하고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수귀는 전혀 흔들림 없이 환자 측을 딱 설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환자가 내 가족의 병이라면 결단코 이 약을 쓰겠습니다. 이 짧고 묵직한 한마디, 이게 환자랑 의사 사이의 벽을 완전히 허물고 절대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최고의 소통 방식이었던 겁니다. 진심이 담긴 태도, 어쩌면 그게 환자에게는 최고의 처방이었던 셈이죠. 오늘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서 단순한 옛날 의료기술이 아니라 환자라는 한 인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아주 깊은 철학을 만나봤습니다. 3분 진료 컷에 차가운 데이터랑 기계화된 시스템이 주도하는 현대 의료 현장.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병에 걸린 사람의 사연을 돌보았던 조선의 의학 정신을 한 번쯤 다시 되새겨 봐야 하지 않을까요? 빠르고 효율적인 것도 물론 좋지만요. 때로는 이 환자가 내 가족이라면
하는 따뜻한 진심, 그리고 환자의 삶을 온전히 들어주는 귀가 가장 강력한 치유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 오늘 꼭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